성갑도에 모인 이들은 훈련한 지 1년이 지난 어느 날 드디어 출정의 기회를 받게 됩니다. 드디어. 출정. 드디어. 뭔가 갑자기 급하돼서 성갑도 떠난 3명? 안 가?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이 북한으로 간다라는 소리를 들었던 3명의 대원들 도착한 곳은 인천 주안에 있는 한 야산에 있는 그 육군 첩보부대 소속의 안가에 도착을 했어요. 근데 안가 안에는 이 난파 간첩들을 뭐 우리 그 잡았을 때 가둘 수 있는 약간 그 철창이 만들어져 있었거든요. 거기 가둬버려요. 들어가요? 왜요? 미션에 보낸 게 아니라 감옥에 가뒀다고요? 또 다른 훈련이 있는 건가요? 한 달 동안 하루에 주먹밥 하나씩만 던져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슬슬 기가 빠지기 시작을 한 거죠. 그때 이 기관병들이 어떤 미션, 어떤 그 명령을 받습니다. 받고 뭘 하냐면 라고 해서 마취제가 있어요. 거의 마약 성분의 마취제거든요. 다량 투여를 하면 거의 목숨을 잃습니다. 이거를 병사들에게 투여를 합니다. 그래서 이 기관병들은 1시간 정도 기다려요. 이 정도 다량의 마약 성분의 그런 그 성분을 투여했으면 죽었겠지라고 이제 그 철창이 있는 방으로 가요. 근데 웬걸 쓰러져 있었던 거로 알고 있었던 부대원이 벌떡 일어나가지고 살려줘! 살려줘! 이런 거예요. 소리 없이 죽일 수 있는 방법, 전화선을 들고 와가지고 목을 졸라서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인천 시내에 있는 화장터에서 바로 이제 화장을 시켜버립니다. 아니 근데 이 기관병들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뭔데요? 이 기관병들이 뭔데 그런 걸 결정해요? 죄명이라 보는 게 그게 그때 당시 첩보부대 윗선에서 내려온 지시가 있었는데 성갑도 부대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자는 즉시 처결하라. 사기 떨어뜨렸다고? 완전 북한이다. 이 낙하 훈련, 공수 훈련을 하는데 낙하하지 않고 개겼던 사람, 버텼던 사람. 그리고 훈련을 시킨 교관에게 도끼를 들고 덤볐던 사람, 부대원. 이렇게 3명이 차출된 거예요. 부대 분위기를 해치는. 당시 성갑도에 있었던 기관병이나 부대원들은 정말로 북파된 줄 알았을 거예요. 네. 사후에 어떻게 처리됐는지에 대해서 몰랐을 것이고 하러 나갔다가 미비안했다 이렇게 처리가 됐어요. 다. 따질 사람 그래서 없으니까. 다른 부대원들은 수행 갔다가 잘못됐나 보다라고 알고 있었지 국가 권력이 이들을 그냥 죽인 거잖아요. 살해한 거잖아요. 법적인 처벌 없이 사형을 집행한 거잖아요. 잔인하게 죽인 거잖아요.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진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고. 작전 취소됐다. 배 돌려. 돌려, 실시. 우리를 그냥 보내주는 방법도 있었습니다. 날 쏘고 가라. 비겁한 변명입니다. 자, 그런데 이때 대한민국
남북과 북한을 들썩이게 만든 어떤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렇죠? 8월 15일입니다. 네. 박정희 대통령이 8.15 평화통일 구상선언이라는 걸 발표합니다. 거기서 뭐라고 선언하냐면 남북이 더 이상 군사적 대결을 하지 말고 각자 체제에서 선의의 경쟁을 하자 이런 제안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제안을 한 거지. 이 통일 구상 선언을 기점으로 해서 다음 해인 71년 9월에 남북 적십자 회담까지 열렸거든요. 1971년 8월 20일 낮 12시 국토가 분단된 지 26해 만에 남북한 적십자 사이의 첫 공식 대면이 판문점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남북으로 흩어진 가족찾기 운동 제의와 북한 적십자 회의 수락에 따라 양쪽 대표들의 문서 교환을 위해 이날 첫 대화의 문이 열렸습니다. 그때 이제 그 자리에서 처음 논의된 게 남북 이산가족 상봉 이게 논의가 된 겁니다.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근데 지금 생각할 때는 뭐 우리 뭐 남북 정상도 만나고 이랬으니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그때까지만 다 전쟁 직후에 이건데 적대적 대결 하지 말고 선의의 경쟁을 하자 대화로 풀자 이것 자체가 그때는 굉장히 획기적인 선언이었어요. 이러면 이분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붕 뜨는 거죠. 게 되는데. 자, 김신조 사건 일어나고 보복 부대를 만들고 불과 딱 2년 지난 네. 시점이에요. 그 사이에 대통령이 바뀐 것도 아니에요. 계속 하고 있는 같은 박정희 대통령이고. 그렇다고 북한 권력자가 바뀌었냐? 김일성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희한한 일이죠. 남북한 화해 무드에 뭔가 얼음이 녹는 분위기인데 북파 공작원 이 부대에서는 반란을 준비합니다. 반란을 준비합니다. 맞습니다. 제가 반란을 오랜만에 신부남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랜만이네요. 신문을 뿌신 남자. 오늘 지금 준비한 신문은 1971년 8월 23일 뭐 동아일보 일면에 나온 건데요. 여기 보시면은 무장계한 21명, 경인가도 총질 난동, 10여 명 버스 탈취 자폭이라고 써 있습니다. 자폭이라고 써 있습니다. 예. 자폭? 이 본문을 보면은 여기 보시면은 이 북계라는 말이 있어요. 여기 이제 북계. 여기 북계라는 말이 있는데 북한의 소행이라는 어떤 이런 설명이거든요. 거기다 사실 적어놓구나. 이 기사의 진실은 우리 서킹 교수님께서 설명해 주실 겁니다. 아 이게 그 영화 실미도의 영화 실미도 마지막 장면은 나오잖아. 그 고증을 잘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미도에서 이 북파 공작원들이 거의 한 만 4년 동안 고생해서 훈련했지 않습니까? 근데 언제 북파가 될지 기약도 없고 날은 흘러가고 세월은 흘러가고 그래서 도저히 참을 수가 없다. 우린 정말 김일성 목을 따라가야 되는데 우리 명령은 안 떨어지고 이 억울한 것을 우리 박정희 대통령한테 한번 직접 가가지고 한번 호소를 해보자. 그래서 섬을 탈출한 거예요, 실미도를. 그러니까 이제 박정희 대통령 중간에 어떤 못된 무리들이 우리들을 모르게, 우리들을 잊게 만들었다. 그러니까. 가서 직접 얘기하자. 네. 그래가지고 이제 버스를 탈취해가지고 대방동 있었습니다. 영등포구 대방동까지 도착을 해요. 근데 거기에 이제 그 군 병력이 있으면 포위가 되는 거죠. 근데 이 부대를 그 북한 괴한이라고 한 거잖아요. 이거는 그냥 꼬리 자르기 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꼬리 자르기죠. 그리고 그건 또 먹힐 수밖에 없는 게 사실 그 68년부터 있었던 일 뭐예요? 다 총 들고 내려가가지고 총질하는 것은 다 북한이었거든요. 근데 사실상 그 당시 사람들은 이걸 믿어버릴 수밖에 없는 게 아니 왜 우리나라 국군이 왜 버스를 탈취해서 자폭을 해? 또는 시민들에게 총상을 가해? 이해할 수 이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프레임 자체가. 그러니까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거고 그다음에 정부의 입장에서도 사실은 뭐 북한하고 관계가 좀 있잖아요. 근데 북한 소행이라고 밀어붙이기가 조금 그렇긴 하더라도 예. 근데 뭐 그렇다고 우리가 너희들 뭐 김일성 못 따는 부대를 만들었어라고 인정할 수도 없잖아요. 그건 더 큰 문제잖아요. 설명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거는 실미도 부대 얘기예요. 맞아요. 지금까지 실미도 우리가 알고 있던 또 영화를 통해서 알고 있던 실미도 이야기에 이제 정확한 실제 일어난 일들이었고요. 그러면은 지금까지 우리 얘기했던 선갑도는 어떻게 됐나요? 예, 이 실미도 사건이 터지고 나서 아니나 다를까
성갑도로 조사단이 들이닥칩니다. 실미도 사건 이후에. 예. 조사단이 뭘 조사했냐면 진짜 이 성갑도 부대가 있는 건지 니네 진짜 부대 맞아? 이거부터 조사해요. 그리고 이 부대원들의 정신 상태가 지금 어떤지 니네 제정신이야? 이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성갑도 부대원들 입장에서는 미치고 팔딱 뛸 일이죠. 그런데 더 비참해지는 건 그동안 중앙정보부에서도 이게 육군 산하잖아요. 같은 육군에서도 이들을 신경도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분위기 급변된 이후에 박정희 대통령의 선언 이후에 예. 한마디로 박정희 대통령의 그 선언과 실미도 사건을 거치면서 이 성갑도 부대는 완전히 국가로부터 버림받고 그냥 방치돼 왔던 겁니다. 아니 그 자유라도 주고 내버려줘. 근데 지금 얘기 들으면서 제일 끔찍했던 부분은 저는 사실 그거예요. 어떻게 여기 일단 제1의 목표가 여기 조사원들이 여기 진짜 부대가 있는지 보고 왔나. 이게 지금 이 사람들 목숨 걸고 여기서 몇 년 동안 훈련을 했는데. 첫 번째 단추부터 잘못 끼워진 거였어요. 일단 이 부대들이 만들어진 그 이유가 뭐냐면 김영국 중정부장이 야 우리도 당했는데 눈에는 눈, 피해는 피, 복수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라고 한 멘트에 각 분들이 약간 과잉 충성으로 해서 지금 저렇게 명령이 또 오다가 내려왔는데 우리 한번 부대를 만들어 보자라고 만든 부대였다는 것이 중론이에요. 왜냐하면 이미 북파 공작 부대는 있었어요. HID 등등으로. 네. 그래서 당시 또 마찬가지고 지금도 그렇고 첩보 관련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만약에 진짜로 북한에 보복할 거였으면은 HID 등등 이미 있던 부대를 활용을 해야지 어떻게 그 말도 안 되는 민간인들 스카우트 해가지고 몇 개월 훈련시킨 다음에 주석궁으로 보낸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었다. 이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런 말들을 하는 거죠. HID 같은 경우는 이제 목적이 있잖아요. 그렇죠. 목적이 있으면 관리가 돼요. 그다음 유지가 된단 그렇지. 말이에요. 근데 이것은 아무런 목적 없이 그냥 임자 만들어봐라고 하니까 충성경량을 만들었다가 필요가 없어지니까 그분도 그 얘기를 강조하더라고요. 이것은 완전히 방치가 됐다. 완전히 방치가 돼서 왜냐하면 목적을 잃었으면 이제 해체를 시켜야 되는데 해체시키려니까 또 깜깜한 거야. 왜냐하면은 얘들이 나가서 밖에서 또 무슨 얘기를 할 것인가. 이걸 누군가 책임지고 결정을 해줘야 되는데 그게 없는 거예요. 충성해가지고 아부한 사람들이 있겠지만 나중에 책임질 사람 없는 상태 속에서 그 피해를 일반 이 불쌍한 사람들이 보게 된 거죠. 그래요.